안녕하십니까.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TSMC의 본사인 대만에서도 경고가 나왔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신년을 코앞에 둔 작년 연말 미 상무부 장관인 지나 라이몬드가 중국 기업들이 레거시 공정 칩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 회사들이 경쟁하기 더 어렵게 만드는 우려스러운 간행을 목격했다면서 자국의 자동차, 항공 등 그 100여 개의 사를 대상으로 중국 저가칩 의존도를 조사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짚어드렸었는데요. 중국은 미국의 장비 기술 수출 통제로 고부가 칩을 만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이 때문에 중국이 저부가 칩, 그러니까 레거시 공정으로 만드는 칩 시장으로 개발 방향을 틀었습니다. 이 저가 칩 시장을 지배하면 이 반도체 시장을 떡주무르듯이 할 수 있고, 이게 칩 제국을 재건하려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임을 제대로 알고 공략하고 있다는 뜻이죠. 이 아무리 2나노, 3나노, 5나노, 7나노 칩이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에서 잘 만들어진다 해도 중국이 점점 틀어지고 있는 레거시 공정에서 만드는 칩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면 스마트폰, 전기차, 각종 IT 기기 등을 못 만든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함정이라는 의미죠.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해서 대만의 그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가 눈에 띌 만한 보고서를 냈습니다. 이 핵심은 레거시 공정에서 팹의 확장세가 무섭다며 이는 바로 중국의 공격적 팹 확대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. 특히 트렌드포스는 그 결과 향후 3, 4년 내 그 레거시 공정에서 가격 전쟁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이 가격 전쟁의 실체는 중국이 레거시 공정을 장악해서 덤핑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의 무차별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를 제외한 다른 해외 업체, 이 해외 업체라면 주로 TSMC, UMC, 글로벌 파운드리 등과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있겠죠. 그런 업체들이 도산하는 등 손을 들 수 있고, 이런 결과는 결국 미국이 우려하는 양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이 레이몬드 상무장관에 의해서 공신력 있는 대만 시장 조사 업체인 트렌드포스까지 이런 보고서를 내놓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국의 레거시 공정 장악이 우려할 만한 실체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. 지금 중국은 44개의 팹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중 그 12인치 팹, 300mm 팹이 25개, 이 8인치 팹인 200mm 웨이퍼는 한 5개 정도 수준입니다. 나머지는 150mm 팹 등 그 소수 사이드 팹이 있겠죠. 그런데 지금 그 SMIC 넥스칩 등이 올 연말인 2024년 말까지 새롭게 마무리하는 완성하는 팹은 12인치 팹 9개 등 총 10개 팹이 됩니다. 그리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는 안 되지만 추후에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 중인 팹도 32개나 됩니다. 어마어마한 규모죠. 이 44개, 그리고 이미 44개가 있는 상황이고 올 연말까지 10개 팹이 새롭게 완성돼서 가동됩니다. 그리고 32개가 이미 건설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44개 팹과 비슷한 규모의 팹들이 완성되거나 조만간 완성되거나 새롭게 건설 중인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거의 44개와 맞먹는 규모죠. 어마어마한 웨이퍼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. 이 팹들은 대부분 28나노 이상 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태입니다. 지난해인 2023년 중국이 그 네덜란드 업체 ASML로부터 DUV 등 노광 장비를 전년 대비 1000% 이상 수입했는데요. 이런 팹 건설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. 이미 그 성숙 공정에서 칩이 홍수 사태가 날 수 있음을 트렌드포스가 시사했다고 보는데요. 이 가잉 생산 용량은 공급 증가에 의한 일종의 치킨 게임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. 트렌드포스는 2027년까지 16나노 이하 칩과 28나노 이상 칩의 비중을 7대3 정도로 봤는데요. 그러니까 16나노 이하 칩이 70이라면 28나노 이상 칩이 30이라는 뜻이죠. 그런데 이 성숙 공정에서 중국의 용량이 현재는 한 29% 수준인데 33%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. 그러면 4%포인트 더 올라가는 것이죠. 이 때문에 이런 환경이 칩 가격 전쟁을 촉발시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, 그 DDIC와 전력관리 반도체 PMIC 같은 부분에서 중국의 칩 시장 장악이 심화될 수 있고, 이런 가격
경쟁 과정에서 일부 파운드리는 사업을 젓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. 이 TSMC가 지금으로부터 한 3, 4개월 전에,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말경에 레거시 공정의 칩 제작 단가를 낮추는 일이 있었는데요. 이런 것도 중국의 레거시 공정 영업 강화와 무관치 않을 것이란 게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사실 그 중국의 반도체 전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판 자체를 바꾸는 것이죠. 이 실리콘 기반 웨이퍼 대신 화물 반도체 웨이퍼를 통해서 칩을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. 이 경쟁의 판 자체를 얻겠다는 것이죠. 이건 사실 근데 이건 그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같이 와야 되는 일입니다. 이 설사 화물 반도체 연구에서 성공해서 그런 칩 시장이 열리더라도 관련 부품 및 장비 등 모든 생태계 전반의 핵심 인프라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더 주목해야 하는 게 단기적으로 중국의 레거시 공정 장악인데요. 이를 통해서 미국과 딜을 하려는 게 중국입니다. 레거시 칩은 모든 IT 제품, 스마트카, 사물 인터넷 등에 두루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협상의 지렛대가 돼줄 수 있습니다. 이는 스마트폰 서버 시장에서 뒤진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서만큼은 앞서겠다는 야심과도 맞물린 문제입니다. 이런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 이 트렌드포스는 이번에 그 레거시 공정만 문제 삼았지만 앞으로 첨단 공정도 불안하긴 매 한 가지인데요. 인텔 일본 등이 파운드리 시장에 재진출했고 삼성, TSMC, 인텔 등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, 유럽, 일본 등 물가 인건비가 비싼 지역에 팹을 두루 짓고 있습니다. 실제 TSMC 애리조나 팹 같은 경우는 현지 노동자와의 갈등, 그리고 지방 정부와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처리,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팹 건설 자체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. 이는 칩 가격의 전반적 상승을 촉발할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제작되는 칩과 서구에서 제작되는 칩 가격이 이원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원화보다도 훨씬 더 다층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게 안 된다면 이전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,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칩이 단일 가격으로 책정되는 식으로 칩 가격에 큰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. 일부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일본 인텔 등이 칩 제작 경쟁에 합류하면서 이미 2나노에서 칩 가인 공급 가능성을 우려하고 나선 상태입니다. 지금은 AI 칩 부각으로 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단기적으로 칩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상태입니다. 하지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의 씨앗도 잉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칩이 국가 전략 자산이 됐고 공급망도 미중 패권으로 이원화되면서 완제품 가격도 시장 생태계를 흔들 만큼 요동을 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상향 조정된다는 얘기죠. 이런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